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래는 딱 주제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보고 싶어 할까봐 저희가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로마키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편집해주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서핑 타는 거, 사막 걷고 있는 거, 비 오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계속 기회가 바뀔 예정이에요. 어쨌든 오늘은 Q&A를 한번 받아보고자 합니다. 댓글 같은 것도 조금 반영을 해가지고 응답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임산부랑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호르몬이 날뛴다. 이게 가장 큰 공통점이에요. 뭐 다른 호르몬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면역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취약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원래 괜찮은 것들이 나는 좀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없던 알러지도 생기는 게 임산부고 없던 여드름도 생기는 게 청소년이잖아요. 그럴 때는 성분을 조심해서 나쁠 게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디 스크럽 같은 경우에는 뭐 떼미는 거에 약간 약한 버전이거든요. 원래 그렇지 않은 분들, 이렇게 각질이 막 여기 이렇게 대놓고 보이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바디 스크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모를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주기는 제 생각엔 한 달에 한 번 정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모를 한다고 하면은 제모한 당일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상처가 다 있으니까. 제모하고 나서 2-3일 정도 후부터 이틀에서 3일 간격으로 한 번씩 해주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트 크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바르는 크림도 그렇고 밤에 바르는 크림도 그렇고 보통 다 보습 크림이에요. 근데 왜 나이트에 바르라고 하냐? 보통은 유분기가 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원인, 유분기가 있거나 하면 화장이 밀려요. 하지만 그런 제품들이 고영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밤에 바르라는 뜻이 낮에 바르면 컴플레인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밤에 발랐을 때 확실히 좋고 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뭐 레티놀 같은 제품들, 비타민 C 관련 제품들 이런 제품은 당연히 밤에 발라요. 햇빛을 보면은 애가 힘을 잃어요. 비실비실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기미가 더 생길 수도 있다거나 이렇게 안 좋은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트 크림이라고 뒤에를 봐서 레티놀이나 비타민 A 관련 성분이 없네 하면은 땡어릴 때 낮에 발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레티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써있네? 그러면은 낮에 바르지 마세요. 아니면 바르고 밖에 나가지 마세요. 집순이 하시면 됩니다. 에센스랑 세럼은 사실 똑같은 물 베이스에 이제 점도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있어요. 세럼은 조금 중가, 에센스는 뭔가 고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핵심 성분이 빠르게 흡수될 수 있도록 약간 고농축으로 넣은 경우가 많고요. 세럼은 살짝 콧물 제형으로 부담 없게 만들고 제형의 그 함량도 조금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 토너 제형인 경우가 많고 세럼은 살짝 콧물 제형인 경우가 많은데 둘 중에서 하나만 사용해도 되고 둘 다 사용해도 되고 사실 문제는 없어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냥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스킨케어 순서 진짜 사람들이 댓글로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특히 남성분들은 스킨케어 순서를 정말 어려워하세요. 근데 화장품 업계에서 뭔가 공식처럼 우리 엄마나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화장품 세트를 이렇게 사면은 그거를 바르는 순서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조건 맞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세트를 한 세트를 다 사서 바르지 않아요. 너무 번거롭고 그리고 다 발랐을 때 너무 피부에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요. 제형의 특징이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고농축으로 들어가 있는 에센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맨 처음에 바르는 게 좋아요. 왜냐면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바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제일 흡수가 제일 많이 되겠어요? 제일 처음에 바르는 게 제일 흡수가 많이 돼요. 그럼 피부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일단 쫙 빨아들이고 그 위에는 그냥 쌓아주는 거예요. 보습 제품들을 쌓아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너, 로션 끝입니다. 그
그 다음에 선크림. 선크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기 전에 선크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썼으면 자기 전에 꼭 씻고 자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 한 3-4가지까지는, 몇 가지 쓸 수 있어요? 아침에? 아침이요? 5가지 쓸 수 있어요? 네, 메이크업 전에. 대단한데? 악건성이에요? 네. 악건성이면 오케이. 제 생각에는 팩하고요. 에센스 바르면 좋을 것 같고, 토너 건너뛰고 팩 했으니까 세럼 바르면 좋을 것 같고, 수분크림이랑 영양크림 반반 섞어서 바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선크림. 근데 이건 정말 많이 바르시는 거예요. 아침에 보통 3가지 발라서 토너, 세럼, 수분크림 이렇게 보통 바르세요. 그래서 악건성이니까 조금 더 보습에 신경 써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악건성인 분들은 아침에 절대 세수를 물로만 하라고 꼭, 아마 피부과 가셔도 똑같은 말 들을 거예요. 아무리 수분 겹을 이렇게 얹고 해도 아무도 못 이기는 게 자연 보습인자예요. 내 피부가 뿜어내는 자연 보습인자 aka 개기름, 그거 아무도 못 이겨요. 그게 최고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계속 건조해지는 거예요. 수분크림이랑 보습크림이랑 다르다기보다는 이게 스펙트럼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분기가 더 많은지 유분기가 더 많은지. 그래서 이 스펙트럼에 정말 다양한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극한의 젤 타입은 수분이 정말 많은 거고, 꾸덕한 영양 크림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악건성이라고 막 오일이 많은 거를 너무 많이 쓰면은 오히려 유수분 밸런스가 깨질 수 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개기름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는. 유통기한은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유통기한이 2년에서 3년 정도 되거든요. 1년인 것도 있고 3년인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일 함량이 좀 높다 그러면 1년인 경우도 있어요. 뭐 오일 함량이 낮고 뭐 안정도가 좀 높다 그러면 3년인 경우도 있거든요. 유통기한은 뭐냐면 그 전에 따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땄어 이미, 그 다음부터는 거의 6개월에서 1년 안에 쓰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내가 유통기한 3년 남았네 툭 따졌어. 그 다음에 3년 동안 쓰는 게 아니고요. 일단 따면은 사용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위생 때문이에요. 계속 바깥에 노출되고 햇볕에도 노출되고 이 공기에도 노출되고 내가 계속 쓰면서 이렇게 피부에도 노출되잖아요. 필요한 양만 사가지고 유통기한 안에 다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이게 남성 구독자를 위한 정말 네. 훌륭한 네. 질문인데, 립스틱. 네. 립스틱은 왜 먹고 싶어? 뽀뽀해야 되니까. 갑자기 립스틱을 왜 먹고 싶으세요? 라고 하려고 했다가 립스틱은 기본적으로 먹어도 돼요. 입술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여성분들도 계속 먹게 되거든요. 밥 먹으면서 같이 먹고 하니까 당연히 인체시험 적용 같은 거를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먹어도 되는 성분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통과가 안 돼요. 굳이 대량으로 먹는 게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이 있겠지만 뽀뽀하는 만큼 먹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피부에 제일 좋은 음식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콜라겐, 비타민 이런 거 얘기할 거예요. 근데 먹어서 피부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오랜 길을 가야 되거든요. 위에서 뽀짝뽀짝 소화 해가지고 콜라겐을 또 추출해가지고 이게 피부에 피를 타고 또 여기까지 가가지고 피부에서 또 모세혈관을 또 타고 올라가가지고 피부까지 가려면 굉장히 긴 길이에요. 그 사이에 콜라겐이 안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수분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먹어라. 많이 마시면은 소변으로 다 배출돼요. 한 번에 흡수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나눠서 마시면 그게 다 흡수가 됩니다. 사실 손상된 장벽을 재생한다? 라는 거는 약간 의학적인 개입이 필요해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 예방의 목적을 두는 거잖아요. 회복을 시켜야 된다라는 진단을 받았으면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를 받고 뭔가 시술을 받는 게 맞아요. 화장품도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브랜드마다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잘못 조합했을 때 나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만 바르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피부과 장벽 로션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런 거 딱 한 개만 바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또 이렇게 Q&A로 또 찾아올 거니까, 아니면은 이런 걸 더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게 있으면은 자유롭게 댓글 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잘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Every day, new day, happy day, happy